안녕하세요. 올여름을 장식할 섬뜩하고 서늘한 이야기 SBS 악귀 보고 돌아온 삐딱뷰입니다. 1시간 15분이 순삭 1화부터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었네요. 작가님의 말씀대로 숨겨진 복선과 장치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대단히 큰 드라마였고, 따라서 삐딱뷰만의 집착 정신으로 스쳐 지나가는 듯한 대사 한 줄 한 줄, 붉은 댕기와 유서내용, 하다못해 된장찌개와 멸치볶음 삼치구이까지 귀는 활짝 열고 눈은 크게 뜨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작가님께서는 아직 숨기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몹시도 미리 알고 싶은 구산형 가족에게 있었던 15년 전의 충격 사건, 그 핵심 내용을 발견하였기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숨차서 쉼표 한번 찍고 빠르게 본론 들어갑니다. 귀신 보는 민속학 교수, 남자 주인공 염혜상의 첫 등장. 한강변 벤치에서 어떤 남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평범한 풍경에 숨겨둔 섬뜩한 장면. 그 남학생 귀신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라. 시작부터 시청자들과 게임을 시작하는 작가님. 염혜상이 민속학 교수다운 긴 얘기들을 이어나가자 남학생은 옛날 얘기 지겹다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데, 그 기나긴 대화 중에 단 한 번도 염혜상은 남학생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허공만 보면서 얘기합니다. 남학생이 이제 여기 좀 그만 찾아오라면서 의미심장한 대사를 하는데, 그때 한강물에 들이우는 악기의 그림자. 올게 왔구나. 염혜상은 위험을 감지하고 급히 뛰는데, 같이 있던 남학생한테 잠깐만 위험해 먼저 갈게 등등등. 최소한의 사람 존중이 있다면 당연히 튀어나오는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매정하게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기만 논스톱 다이렉트 직진. 앞만 보고 빠르게 뜁니다. 같은 시각 보이스피싱 당해서 스트레스 게이지 최고치 찍은 구산형. 한강다리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시야가 혼탁해집니다. 당황해서 눈 비비고 연신 깜빡이니까 그제서야 정상으로 돌아오네요. 아직은 악기가 들러붙기도 전인데 왜 이런 장면이 나온 걸까요? 귀양.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염혜상이 그러하죠. 어쩌면 구산형도 그런 피가 흐르고 있는 자. 훗날 구산형도 똑같이 귀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힌트를 심어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런 구산형에게 악귀가 들러붙었습니다. 붉은 댕기를 벗어나 구산형에게 간다. 완전히 장기 플랜. 악귀의 15년 계획을 들여다보면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우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오래전 사이코패스 이야기라면서 떠돌던 걸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여자가 있는데 사촌 언니 결혼식 날에 하객으로 참석한 완전 잘생긴 어떤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관계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순간도 그 남자를 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며칠 뒤 사촌 언니가 죽습니다. 그 여자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 남자를 장례식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극단적인 사이코패스의 심리라고 하는데, 악귀가 구산형에게 들러붙은 치밀한 과정 또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화의 제일 처음 부분, 악귀에 쫓겨 급히 화원제로 뛰어들어오는 구강모. 제일 중요한 문부터 걸어 잠그고 오래전 메모를 펼쳐보는데, 붉은댕이 옥비녀, 흑고무줄, 푸른 옹기조각, 초자병 이런 게 쓰여있네요. 오래전 악기를 가둬둔 어떤 의식 혹은 가둬둔 물건들로 보입니다. 구강모는 악기를 봉인하는 방법을 알았었던 거죠. 어떤 이유로 지금은 탈출해서 저렇게 설레발치고 있는 교활하고 지능적인 악귀. 구강모의 어머니 목소리로 위장해 끝내 문을 열게 만들고 마네요. 문 안쪽의 세계와 바깥쪽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악귀가 이 공간에 발을 디뎠다는 게 중요하죠. 사람뿐 아니라 공간까지 이용합니다. 목을 매달게 구강모의 목숨을 먼저 앗아간 후 같은 공간에 있던 할머니에게 옮겨갑니다. 아빠가 죽은 거니 그 장례식을 이용해 딸 구산형을 오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오고 난 후에 제일 중요한 붉은 댕기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몸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이때부터 할머니의 표정과 눈빛, 연기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미묘하고도 섬뜩하게 달라집니다. 영혼 없는 표정, 차가운 눈빛. 오직 아버지의 유품인 붉은 댕기를 전하려는 부분에서만 필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죠. 그렇게 결국 유품 전달에 성공합니다. 비극의 시작, 악기에게는 행복, 구산형에게는 불행, 시청자들은 쫄깃. 단 한 번 만졌을 뿐이지만 최종 목적지인 구산형에게 들러붙는데 성공. 머리 산발한 정전기 헤어 악귀 그림자가 이제 항상 구산형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붉은 댕기에는 반쯤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화재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모든 게 불타는 큰 화재에서 이 댕기만은 어떻게든 빼내려고 했던 어떤 이의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나타난 악귀로 인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구강모. 그의 서재에 있는 액자 속 사진으로 보아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구산형에게 장하홍련 이야기를 읽어주며 귀신은 진짜로 있다고 말했던 구강모. 1997년 논문에서 머리를 푼 악기를 언급했었던
있었던 구강모. 오랜 기간 머리 푼 악귀의 존재를 연구하고 느끼고 계속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시무시한 악귀의 실체와 실제로 맞닥뜨렸을 겁니다. 앞불서 악귀만 나타 굉장히 위험한 상황. 문제는 본인뿐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아내에게도 악귀가 들러붙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사냥과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래도 힘내서 된장찌개에 밥 먹는 장면. 뭐라도 먹어야 약을 먹지. 사냥의 엄마는 꾸준히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머리 없는 사냥의 엄마. 편의점 알바하다 냉장고 고장내서 몇십만 원 물어주고, 고깃집 알바하다 손님 명품백에 김치찌개 아니 된장찌개 엎어서 돈 물어준 사냥의 엄마. 오랜 기간 약을 먹고 있고 실수가 잦다. 즉 신체적 기능이 저하돼 있다. 단순히 큰 의미는 없는 설정일까요? 각 인물들의 서사를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작가님. 그렇다는 전제 하에 사냥의 엄마도 만약 오래전 악귀에 씌였었다면 어찌어찌해서 물리치고 다행히 지금은 벗어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후유증으로 지금과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냥의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인 구강모가 불러들인 악귀가 같은 공간에 있는 자기한테 옮겨온 것인데 그렇다면 자기 몸만 문제겠습니까? 더더욱 걱정되는 건 우리의 딸 구사녀. 오랜 기간 민속학을 연구하며 악귀의 존재를 파헤치고 이제는 실제로 맞닥뜨리기까지 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남편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귀의 주특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위장하기. 붉은 댕기가 불에 탄 흔적이 있었죠. 15년 전 그날 악귀가 구사녀의 집에 불을 질러서 그들 스스로가 실수로 불낸 듯 가족 모두를 한 번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가까스로 그들이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면 그때는 이 비극을 우리 집에 끌어들인 남편을 원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딸을 지켜야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는 말이지요. 악귀는 귀신 볼 수 있는 피가 흐르는 아빠와 딸 그리고 가족 모두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먼저 아빠인 구강모를 죽이는 데 성공했죠. 이제 할머니가 남았고 그 다음은 사냥의 엄마 차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엄마의 건강이 항상 최우선이라 말하던 사냥에게는 너무 큰 비극과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욱 슬프고 쫄깃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건 악귀의 마지막 타겟은 구사녀 자기 자신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예상해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